707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하죠. 자, 다음 중 전피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와 그 값이 같은 것을 찾아달라고 하죠. 그러면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이 xt,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xt,가 0이 되는 지점은 시간이 C일 때와 시간이 E일 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T가 C일 때 이 지점이죠. 이때의 속도는 바로 C에서의 바로 무엇과 같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C에서의 바로 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이 VC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X를 미분했을 때 V가 된다면 그 말은 바로 X 프라임 C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위치 함수는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속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708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위치 함수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라고 하네요. 자, 그럴 때 전피의 가속도가 0, 즉 AT가 바로 0이 되는 바로 시각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여기에 바로 위치 함수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위치 함수. 자, 그러면 사실 위치 함수에서 극대와 극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자, 이곳은 바로 무엇이다?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의미하니까 우리는 이 위치 함수를 구해서 그 시각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위치 함수는 몇 차 함수라고요? 바로 3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그 3차의 개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자, t축과의 교점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교점으로 함수 추론을 하면 0과 2와 5에서 바로 t축과 만나니까 결론적으로 t라는 인수를 갖게 되고요. t-2라는 함수를 갖게 되고 인수를 갖게 되고 t-5라는 인수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P라고 둔다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바로 속도 함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속도 함수는 이 함수는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각각을 미분해서 계산할 바에는 선생님이 뭘 이용한다? 바로 전개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P는 실수배니까 자, 이 2차를 먼저 전개한 다음에 T를 곱해주면 되니까 T 제곱이 되어서 T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T는 마이너스 7T니까 마이너스 7T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한 건 플러스 10이니까 바로 10T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바로 VT를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실수비인 P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곱해주면 되죠. 자, T로 미분하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14T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속도 함수고 우리는 가속도 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6t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6pt가 되고요. 마이너스 14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가속도가 0이다. 즉, 내가 0인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p는 양수니까요. 요 6t-14가 바로 뭐가 되는 0이 되는 t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6t는 얼마가 되고 14가 되고 t는 바로 6분의 14가 되니까 2로 약분하면 3분의 7일 때가 바로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전개를 안 하고 이 상태에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P는 양수니까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이 6t-14가 0일 때의 t 값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709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S의 각각의 위치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자, 얘가 지금 위치 함수예요. 자, 그럼 둘 다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증가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8초를 지난 다음에는 이 FT보다는 GT가 더 급격하게 커지고 있으니까 바로 Q가 점점점 더 빠르게 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두 점 PQ는 적어도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만난다는 말은 무엇이죠? 위치가 같아야지만 만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로 위치가 같다는 말은 즉 FT와 GT가 같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래프로 말한다면 y 꼴 ft와 y 꼴 gt의 그래프가 바로 같다는 말은 그 교점에서 만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t가 1일 때와 t가 무엇일 때, 8일 때 p와 q는 서로 만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사실은 얘가 지금 다 함수는 말도 없고, 그죠? 그냥 일반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8초를 지난 다음에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GT가 더 급격하게 빨리 움직인다고 했는데, 맞죠? 더 어떻습니까? 거리가 이 원점에서 멀어지죠. 그죠? 그런데 이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서 또 만날 수는 있겠죠. 또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두 번 만난다는 것은 참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전피를 이야기하니까 전피는 FT의 그래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T가 4일 때의 속력은 T가 8일 때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에요. 그러면 자, 위치 함수에서의 속도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t가 4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즉 ft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죠. 맞나요? 자, 8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둘 다 기울기는 양수죠. 그런데 누가 더 큽니까? 4일 때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4일 때의 속력이 8일 때의 속력보다 자, 더 빠르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디귿은요, t가 4와 8 사이죠. 4와 8 사이에서는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이는 거리보다 길다고 했네요. 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말하면 이게 바로 위치 함수이니까 바로 4초와 8초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F8에서 F4를 뺀 값이 P가 움직인 거리가 되고, 자,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G8에서 G4를 뺀 값이 움직인 거리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절대값을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양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t를 초라고 생각한다면 P점부터 보는 P는 FT를 보면 되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위치에 바로 이 F 값이란 말은 저 Y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높이 차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높이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바로 높이 차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P의 움직인 거리가 되고, 자, 점 Q의 움직인 거리는 무엇으로? 자, GT 그래프를 보면 되니까, 자, 여기와 여기 점이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바로 뭘 보면 되겠다? 바로 높이 차를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점 Q의 바로 4초와 8초 사이의 높이 차입니다. 자, 그런데 8초에서 우리가 만나니까 이때의 바로 Y 값은 똑같죠. 그런데 4초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나요? 자, 전피가 더 위에 있죠. 자, 그러면 8초까지의 바로 요 높이 차는 누구와 바로 얘가 더 짧고 바로 Q까지의 요 거리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전피의 움직임 거리는 전Q의 움직임 길이보다 더 길다가 아니라 더 짧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Q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기역과 니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10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A 단계에서도 우리가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간단하게 했죠. 이 변화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분을 시작할 때 배웠습니다. 세 글자로는 변화율이지만 네 글자로는 뭐다? 미분계수죠. 자, 그리고 다섯 글자로는 바로 이 변화율 앞에 순간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변화율. 되나요? 그리고 여섯 글자는 접선의 기울기죠. 일곱 글자는 바로 F 프라임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뭐뭐에 대한 자, 무엇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이 네모를 세모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입니다. 즉, D네모, D세모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 값을 구하라는 거죠. 저 시각에 대한 바로 이 길이의 변화율이다. 그러면 이 길이를 시각에 대해서 즉 t라고 한다면 t에 대해서 미분해 보라는 뜻입니다.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은 그 넓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은 그 부피를 t에 대하여 미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속도의 정의가 시각에 대한 바로 위치의 변화율이죠. 위,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시각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바로 속도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 이 문제를 보시면 마지막 줄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러면 그림자 길이를 무엇에 대하여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키가 1.8m인데 이 사람이 이 높이 3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그림자의 비율, 변화율, 이 사람이 가로등에 가까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조금 짧지만 자,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빛이 비추어져서 머리끝을 지나면 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요까지 이 사람이 있는 데까지의 요 길이가 바로 그림자의 길이니까 그림자 길이를 x로 둔다면 이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미분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초 2m의 속도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속도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요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되겠다? 2t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몇 초 2m의 속도로 가니까 2t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닮음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사람은 항상 이 평면에서 수직으로 서서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수직이고 이 가로등도 수직이니까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닮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두 삼각형이 바로 닮았으니까 닮은 비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x 대 1.8은 x 플러스 2t 대 3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닮음을 이용하면
x 대 얼마는 1.8은 1.8은 x 플러스 2t 대 x 플러스 2t 대 얼마로 둘 수 있다? 3으로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1.8을 10배 하면 18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30이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18로 이렇게 두면 되겠죠. 후항에다 10배를 했으면 후항에다 10배 하면 되겠죠. 따라서 2로 약분되네요. 2, 9, 18. 여기는 15가 되죠. 자, 그리고 3, 3은 9, 3, 5,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5x는 어떻게 된다? 3x 플러스 6t가 되겠죠. 따라서 2x가 얼마가 된다? 6t가 되니까 x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x는 바로 3t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길이,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것은 바로 dx, dt를 구해달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x를 t로 미분하면 되니까 dx, dt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x 프라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3이 되어서 바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1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O를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X축,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점 Q가 있습니다. 점 P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점 Q는 원점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점 P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1초에 2의 속력이 1초에 2만큼 가니까 자, t초 동안은 2t만큼 가겠죠. 그리고 q는 y축 양의 방향으로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이 pq, 이 선분 pq와 y 꼴 x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이 선분 OR 길이의 변화율, 즉 이 선분 OY의 길이를 보통 우리가 L로 많이 길이는 L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변화율은 바로 이 L을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바로 미분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바로 시간을 T로 본다면 1초에 1초에 1씩 움직이는 속력이니까 이 P는 2씩 매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이 P의 좌표를 어떻게 보면 되겠다? 바로 ET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2T, 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는 바로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1의 속력이니까 바로 요 길이를 1T라고 보면 바로 Q의 좌표는 0,1T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때 PQ와 바로 Y꼴 X와의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는 바로 y꼴 x와 이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R의 좌표를 T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원점과 이 점 R 가지의 길이 L을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PQ, 이 선분 PQ의 직선의 바로 방정식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점을 나누니까 기울기는요, 어때? 밑변분의 높이. 2t분의 t가 되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인데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기울기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기울기 뒤에 x를 붙여주면 되죠. 자, 그리고 무엇이다? 바로 y절편이 얼마 됩니까? t가 되니까 여기에 t를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PQ의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이 직선과 누구랑 y꼴 x하고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점 R이니까 도식을 연립 방정식 처리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t가 바로 무엇과 같다? x와 같다고 놓으면 이항해버리면 2분의 3x가 무엇이 된다? t가 되니까 교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점 아래 x좌표가 3분의 2t죠. 그럼 y좌표는 어떻습니까? y꼴 x 위에 있으니까 y좌표도 동일하게 3분의 2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OR의 길이, 바로 OR의 길이는 원점에서 이 R까지의 길이니까 우리는 두 점 사이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자,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입니까? 1인 직선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 여기가 45도가 되고 수직이 되니까 바로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OR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1대 1대 루트 2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2 루트 2t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면 루트 x 차의 제곱 더하기 y 차의 제곱을 해야 되지만 y꼴 x가 나오면 여기가 45도이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대 1대 루트 2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L을 T로 표현했으니까 바로 이 L의 바로 변화율은 dl dt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1차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2 루트 2가 바로 이 OR 길이의 변화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12번입니다.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동심원이라는 것은 중심이 똑같은 원을 의미합니다. 반지름만 계속 바뀌는 원을 말하겠죠. 그럴 때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가 돌을 던지면 파장에 의해서 원이 여러 개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0cm씩 길어질 때 돌을 던진 후 2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우리는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 반지름은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매초 10cm씩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죠. 그럼 1초에 10이니까 t초 후에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로 보면 되겠다? 10t라고 보면 되는 거죠. 10t. 자, 따라서 이 t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0t이므로 그 원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파이 r 제곱이죠. r이 10t니까 10t에 바로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t의 제곱이 100t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100파이t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바로 넓이의 변화율은 바로 무엇을 이 넓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바로 ds dt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바로 200파이t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런데 바로 t가 언제 2초일 때니까 여기에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때 즉 t가 2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라는 거와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자리 2를 대입하면 바로 400파이가 바로 t 꼴 2일 때의 바로 이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 되고, 자,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파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서 찾는 상수 A는 자, 파이를 제외한 바로 4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 S라고 표현했을 때 그 넓이를 바로 무엇? DS를 바로 DS DT죠. S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달라는 것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